안녕하세요, 미다스 트레이너입니다. 또 오늘도 또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나왔습니다. 댓글로 좀 달아주신 그런 내용,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테스트를 당연히 해봐야겠죠. 테스트를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지, 내가 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족저근막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지금 바로 right now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테스트. 땀이 좀 났어요. 좀 모자이크 처리 좀 가능하십니까? 좀 뿌옇게? 그러면 발을 다 지워야 되는데. 아, 지워야 돼요? 죄송합니다. 대부분 족저근막염을 좀 앓고 계신 분들 보면은 여기에 좀 통증이 일어나세요. 여기 붓는 부분, 종골, 뒤꿈치뼈 붓게 되는데 대부분 여기 통증을 호소를 하시는데, 발가락 있잖아요. 발가락을 이렇게 들어볼 거예요. 든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볼 거예요. 배치 끌고 시켜볼 거예요. 이렇게. 이 상태에서 이 발바닥에 엄청 타이트함을 느낀다든지 내가 통증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다시 통증이 재현된다고 하면은 요것도 당연히 양성이겠죠.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구나 라고 또 알 수 있는 첫 번째 테스트 방법입니다.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 테스트는 아치가 살아있나 없나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. 일단은 발의 아치가 무너지신 분들이 많이 족저근막염에 좀 이렇게 시달리실 거예요. 아니면 또 발의 아치가 너무 높게 돼도 요족이라고 해요. 요족. 발의 아치가 너무 높더라도 족저근막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또 많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,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보면 발이 많이 무너지신 분들, 뭐 평발이신 분들, 달리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뒤꿈치의 통증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발의 아치를 확인하실 건데, 옆에 뭐 거울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좀 봐달라고 해서 좀 확인을 하면 되는데, 발을 이렇게 체중 이렇게 앞쪽에 딱 실었을 때 발의 아치가 여기가 이렇게 무너지시는 분들, 그리고 손가락이죠. 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갈 정도는 아치가 있으셔야 되는데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무너져서 발이 많이 무너지시거나 평발이신 분들 보면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어요.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게 한번 발의 좀 무너짐을 또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또 두 번째 테스트 방법입니다. 자, 세 번째 테스트는 발목의 그런 배측 굴곡 각도를 한번 볼 건데, 예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. 발목 가동성 테스트하는 방법을 올린 게 있는데, 그거랑 동일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테스트 하실 때 맨발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신발 신지 마시고요. 맨발로 하실 거고. 이 테스트를 왜 하냐면 족저근막염에 좀 시달리시는 분들, 뭐 그런 분들 보면 이 발목의 배측 굴곡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많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. 그 각도가 안 나오게 되면 또 족저근막에 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테스트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발을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앉을게요. 자, 앉았는데 내가 못 앉고 이렇게 저번처럼 앉지를 못한다.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발목에 이런 굽힘, 배측 굴곡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굴곡시킨 상태에서 앞으로 뼈 소리가 나네요. 뒤꿈치 붙이셔야 돼요. 그리고 다시 올리시고 뒤꿈치 붙이고 떨어지지 않죠. 이 상태 일어나면 자, 만점.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해서 각도가 정말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발목 각도를 좀 늘릴 수 있는 운동들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. 거기서 또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많은 또 연구 결과에서 보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타이트, 좀 짧아져 있는 경우가 또 많고, 종아리, 아킬레스건, 그리고 햄스트링까지 좀 타이트한 경우에는 또 그것도 조금 개선을 시켜주게 되면 족저근막염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, 이번에 테스트할 거는 햄스트링을 테스트 해볼 건데, 내 햄스트링 지금 길이가 정상적인 길인지 아니면 타이트한지 한번 지금 알아보도록 할게요. 한번 해보세요. 자,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
테스트를 할 건데 더 들어올리려고 골반을 접는 분들이 있어요. 손을 허리춤에 이렇게 받칠 거예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을 당기시고 다리를 드실 거예요. 자, 다리를 들었을 때 편전이 몇 도 정도 올라갔어요? 90도까지 갔는데 80도 되죠? 네. 정상적인 범위는 80도에서 90도라고 말을 해요. 다리를 드는데 내가 80도도 안 되고 뭐 정말 뒤에가 엄청 당기면서 타이트하면서 뭐 다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근육이 타이트하다, 많이 짧아져 있다라고 또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압박 테스트 할 거예요. 발이 있죠, 그 말 그대로 압박, 제가 눌러보는 거예요. 눌러서 내가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. 자,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부분, 여기 종골이 있으면 여기 뒤꿈치 있죠, 뒤꿈치에서 약간 안쪽 여기 요 라인, 여기 라인에 많이 문제가 생기세요. 여기를 이렇게 눌러볼 거예요. 이렇게 눌러보시고 이렇게 눌러보세요. 압박해서, 자, 압박했을 때 아우 아프다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.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.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또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샤브샤브. 첫 번째 스트레칭, 족저근막이 타이트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족저근막을 좀 늘려주고 릴리즈를 시켜주면 발이 좀 편해질 수 있겠죠, 당연히. 자,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이제 발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. 발가락을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. 앉으실 거예요. 그리고 발가락을 이렇게 젖혀지도록 스트레칭 시키게 되면 여기 발이 쭉 뭔가 늘어나는 이렇게 느낌이 나실 거예요. 하루에 2번씩 해도 되니까요. 뭐 아침에 한 번 했다가 저녁에 한 번 했다가 아니면 운동하고 뛰고 난 뒤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30초씩 실시합니다. 자, 두 번째 스트레칭, 요거는 그냥 뭐 사무실에서도 해도 되고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뭐 밥 먹다가 좀 그러네, 발이 있으면 여기를 잡아줄 거예요. 그리고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여기 발바닥을 늘려주실 거예요. 이렇게 족저근막을 늘려주실 거예요.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 30초간 실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타이트해져도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풀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벽을 잡고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런 뭐 앞쪽에 있으면 이런 거 잡으시고. 자, 아킬레스건하고 가자미근을 좀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무릎을 구부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실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 밑에 부분에 아킬레스건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스트레칭을 눌러주시고요. 호흡하시면서 30초 동안 실시를 해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위쪽에 있는 또 종아리는 당연히 핀 상태에서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. 그러면은 위쪽에 비복근이 좀 집중적으로 타겟되면서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호흡하시면서 30초 동안 실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건데 대부분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동작해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햄스트링이 스트레칭이 되긴 하지만 좀 허리에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선 상태에서 그대로 이런 의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이렇게 받칠 수 있는 부분에 다리를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. 그대로 앞으로 호흡하면서 후 늘리실 거예요. 그러면 햄스트링이 쭉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30초 동안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자가 셀프 마사지죠. 마사지를 좀 해주시는 게 또 연부 조직 그리고 근막들이 조금 이완되면서 좀 발바닥이 편해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크로스 볼 있으면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뭐 병 같은 거 있죠. 유리병 같은 거, 딱딱한 병 같은 걸로 문질러 주셔도 상관없으세요. 발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푸시고. 와, 대박이다. 와, 저도 발에 피로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. 와, 골고루 전체적으로 발바닥을 꾹꾹 누르면서 쭉 밀어주세요. 쭉 밀어주세요. 3분 동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좀. 뭐 저런 볼이 없다. 그러면 저번에 제가 뭐라 했죠? 저번에 그 구분등 그 미다스 손 손가락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손가락이 약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이렇게 손가락 한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 관절이 아프실 수 있으니까 할 때 팁을 드리면 또 겹쳐서
겹쳐서 이런 식으로 같이 해주시면 좀 보호해 줄 수 있어요.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, 어우, 저도 안 좋네요, 발바닥이. 아픈 통증이 있는 곳을 계속 눌러버리면 거기 있는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안 좋은 결과를 좀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연결되어 있는 곳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발바닥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세요. 이제는 좀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발바닥 내재근 훈련이에요.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좀 잘 잡아줘야지 족저근막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하실 때 맨발로 하셔야 돼요. 수건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발가락 벌리고요. 그리고 여기를 움켜 잡을게요. 하나, 내려놓고 다시 발가락 벌렸다가 움켜 잡을게요. 둘, 3초 정도 꽉 주고요. 다시 벌렸다가 꽉 3초 정도. 하나, 둘, 셋. 10회 3세트 해주시면 되고요. 중간 휴식은 1분 정도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. 효과 좋은 운동이에요.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발목에 약화가 있을 수도 있고 발목 주변부를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밴드를 이렇게 발 등에 걸어 주시고요. 반대쪽에 뭐 기둥이 있으면 기둥에 밴드를 걸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. 밴드 저항은 70%에서 80% 정도 되는 정도 강도로 설정해서 걸어주시면 되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배치 끌고 가실 거예요. 당기실 거예요. 하나, 다시 내려갔다가 둘, 셋. 당기시면 여기 힘이 들어갈 거예요. 정강이 앞쪽 근육. 다시 내려갔다가 자, 내려갈 때 들여 마시고 당길 때 내뱉으면서 7, 9, 8 마시고. 자, 이런 방식으로 15회 3세트 해주시면 되고요. 중간중간 세트당 휴식은 1분 정도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배워볼 밴드 운동은 발이 무너져서 족저근막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좋은 밴드 운동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발이 좀 무너지는 거를 조금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안쪽으로 쭉 하나, 둘, 셋, 안쪽으로 넷, 다섯,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15회 정도 3세트 해주시면 되고요. 세트당 휴식 시간은 1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운동 카프레이즈. 저번에 예전 영상에도 있지만 또 새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. 벽 쪽에 이렇게 위치해 주시고 지탱해 주실게요. 그리고 발을 11자로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하나, 뒤꿈치를 뛸 거예요.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둘. 자, 엄지발가락하고 좀 발가락을 좀 눌러주시면서 하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방법으로 20회 해주시면 되고요. 3세트. 그리고 세트당 휴식은 1분 휴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스트레칭, 그리고 운동, 뭐 마사지 방법까지 배워보셨는데요. 점프하신 거 아니죠? 노래방 가서 간점하듯이 이렇게 간점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점프하지 마시고 잘 들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. 우선 족저근막이 생기면 정말 불편해요.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디자마자 뜨끔하시거나 아프실 거예요.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달리기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팁을 드리려고,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지만 우선은 아프시면 병원을 또 좀 가보시는 게, 병원 치료도 당연히 병행을 해주셔야 되고요.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방법들도 좀 해보시면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워본 운동, 스트레칭 좀 잘 실시해 주시고요. 족저근막염이 좀 잘 걸리시는 분들 보면은 과체중, 그리고
종아리, 뭐 아킬레스건, 뭐 햄스트링 타이트하신 분들, 발목의 굴곡의 각도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, 그리고 평발, 그리고 발에 무너짐이 있으신 분들, 그리고 너무 아치가 높으신 분들, 그러신 분들은 좀 족저근막염에 노출돼 있으시니까 좀 조심하셔가지고 이런 또 운동을 통해서 족저근막염을 예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댓글로 달아주세요. 언제든지 열심히 또라이 짓도 많이 하는 미다스 트레이너 되도록. 호흡 잘못했네요.